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급등해서 마감하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혼조세였는데 오늘도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혼조세였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35%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30년물 국채금리가 4.47을 돌파했는데 2011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하나는 16년, 하나는 12년 만에 최고치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다우가 좀 0.5% 정도 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아마 이거는 중국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1.6% 정도 급등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등 이유를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 이렇게 뉴스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언제 하냐면 23일 날 장 마감 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장 마감 후. 그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보는 거죠. 목요일 날. 그런데 HSBC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무려 80%를 가량 높은 수준의 가격 약 780달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8% 올랐고 그 시장을 주도합니다. 지난번에도 미국 시장의 그 실적 시즌에서 시장의 방향을 제시했던 게 엔비디아였는데 이 엔비디아가 또다시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실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기대치가 충분히 높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로 2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많이 상승한 엔비디아 오늘 요번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약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주하고 전기차주가 시장을 이끌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 AI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요즘 그 자동차 기업들과 뭐 많은 AI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좀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시장의 주도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잭슨홀 미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 기대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듯이 잭슨홀 미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의 발언이 긴축 기조가 되면서 8주간 약 19% 정도를 하락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았죠. 높은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때라 아마 뷰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뷰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긴축을 강하게 언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긴축을 어떤 지표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래서 약간은 뭔가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주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9월달에 있는 9월달 19일하고 20일 F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제롬 파월의 의중을 찾으려고 할 거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의 발언을 또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1.5% 하락했네요. 1.5%. 그 다음에 다우가 0.1% 정도 하락했는데요. 아니, 나스닥 1.5% 올랐고 죄송합니다. 다우는 0.1%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를 보시면 60일선에서의 싸움. 금요일도 60일선 이탈했다 양봉으로 끝났었죠. 어제도 약 0.7% 빠졌었네요. 7% 빠졌다가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시장의 흐름이 이 다우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네요. 그렇죠? 90일선의 지지력을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마이너스 1% 갔다가 0.14%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마이너스 없이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1.56%까지 올라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장중화 때는 1.7%까지 갔었네요. 일단 60일선을 향해서 20일선을 향해서 갈 것으로 좀 보이죠.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어저께 제가 중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인하했습니다. 0.1% 인하했습니다. 0.1%. 0.5%도 아니고 0.1%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0.15% 정도 금리를 인하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0.1%밖에 안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중국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디플레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뭐 한간에서는 제2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탈피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뭐 증주그룹과처럼 자산운용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벽세원이라 그래서 컨츄리 가든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홍다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홍다는 일단 뭐 지난번 터졌다가 이렇게 수면 안으로 갔다가 이번에 뭐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벽개원이라든가. 근데 벽개원도 3년 동안 채무를 갚겠다라는 계약안을 제안을 했죠, 채권단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의지가 조금 더 강했다면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는 거의 제로금리까지 가는데 중국은 사실 제로금리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나 보고요. 이 일목균형법 사원을 보시면요, 캔들 추세는 여기 어저께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수평에 대한 지지, 그다음 우하향에 대한 지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하향 깨졌어요. 이거 깨지는 경우는 참 드문데 현재 상태로 깨진 거로 나오거든요. 아마 오늘 만약에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언더슈팅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장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500 하방률 샀고 어저께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2500을 하향 이탈했다가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하향 이탈했다가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좀 올라가려고 노력했었죠. 장중한테 2524포인트까지 갔다가 2505포인트로 밀렸다가 2508포인트로 끝났는데 일단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하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저께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 중국과는 거리가 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하락했는데 대만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강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커플링이었던 중국장과의 관계가 디커플링으로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가 꼭지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 주가가 저점으로 더 많이 빠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 마디점이나 뭐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하방 경직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미국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가 오른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도주들의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